솔라나는 이더리움과 유사한 블록체인으로 네트워크를 구동하기 위해 자체 토큰인 SO를 사용합니다. 2017년에 설립된 솔라나 네트워크는 2020년에 처음 가동되었으며 초기 투자자들은 사전 판매를 통해 참여했으며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개념적으로 유사하지만 솔라나가 이더리움과 정말로 차별화되는 점은 속도와 가격입니다. 이더리움이 초당 두 자릿수 거래를 달성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반면 솔라나는 수만 건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네트워크에서 각 거래에 대해 눈에 띄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반면 솔란에서는 계정에서 단 1센트가 빠져나가는 것을 알아차리기도 전에 수천 건의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상상할 수 있듯이 더 빠르고 저렴한 이더리움이라는 약속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지만 정확히 어떻게 작동할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바실리스 바시릿이고 저는 암호화폐 교육 영상을 제작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솔라나가 무엇인지, 솔라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SO라의 토큰노믹스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보상으로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더리움이 작업증명 Proof of Work과 지분증명 Proof of Stake을 모두 사용했던 것과 달리 솔라나는 거래를 검증하기 위해 다른 시스템인 역사증명 Proof of History을 사용합니다. 역사증명은 본질적으로 두 이벤트 사이의 시간을 계산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거래에 더 많은 타임스탬프가 추가되어 거래의 순서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작업증명이나 지분증명에서는 거래가 순서대로 추적되지 않지만 이렇게 순서를 정하면 각 거래가 전체 네트워크를 업데이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체 메모리 소모가 적습니다. 대신 거래는 연속적으로 작동하며 이는 전체 네트워크 역사 대신 마지막 거래를 기반으로 구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솔라나는 매우 빠르고 높은 확장성을 갖게 됩니다. 비판론자들은 솔라나가 작업 증명이나 지분 증명에 비해 충분히 테스트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안성과 확장성이 입증된다면 역사 증명이 미래에 더 인기를 끌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라나를 동료들 사이에서 독특하게 만드는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역사 증명 외에도 솔라나는 내부적으로 작동하는 몇 가지 독특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솔라나는 터빈 블록 전파 프로토콜, 터빈 블록 프로파게이션 프로토콜을 실행하는데 이는 데이터를 더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 네트워크를 통해 더 효율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을 멋지게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솔라나 네트워크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걸프 스트림입니다. 본질적으로 이는 검증자가 거래를 미리 전달할 수 있게 하여 거래가 일정보다 앞서 처리되고 네트워크 전체의 메모리 부담을 줄입니다. 또한 솔라나는 파이프라이닝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이는 입력 데이터의 시퀀스를 서로 다른 하드웨어 구성 요소에 할당하는 기술입니다. 이렇게 하면 데이터를 계속 흐르게 하면서 모든 하드웨어 구성 요소를 바쁘게 유지하여 절차를 훨씬 더 빠르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솔라나는 아카이버스를 사용하여 방대한 블록체인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솔라나 블록체인을 운영하는 데 관련된 엄청난 양의 데이터는 매년 페타바이트로 확장되며 1페타바이트는 100만 기가바이트입니다. 결국 데이터의 양이 너무 커져 성공적으로 저장하려면 중앙화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대부분의 블록체인의 목적을 훼손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솔라나는 아카이버를 사용하여 검증자에서 데이터를 별도의 노드 네트워크로 오프로드하며 기록된 데이터의 정확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이러한 기능의 목적은 솔라나와 관련된 대부분의 것처럼 거래 속도를 향상시키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기능의 결과는 기본 수준에서 확장 가능하며 초당 50천 건 이상의 거래를 달성하기 위해 레이어 2 스케일링 솔루션이 필요 없는 블록체인입니다. 참고로 이는 비자 바이사와 거의 비슷한 속도이며 온라인에서 가장 빠른 블록체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암호화폐 프로젝트는 토큰노믹스에 의해 성패가 갈립니다. 이제 SOL 토큰의 토큰노믹스를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처음 자금 조달하기 위해 솔라나 재단은 SOL 토큰의 일부를 판매했습니다. 초기에 5억 개의 SOL 토큰이 있었습니다. 솔라나 재단이 소각한 1,100만 개 이상의 SOL 토큰을 제외하면 초기 공급량은 약 4억 8,800만 개 정도입니다.
이 공급량 중 16%와 12%는 2018년 3월과 6월의 시드 및 재단 판매에서 판매되었습니다. 추가로 5%는 2019년 7월에 열린 검증자 판매에서 판매되었습니다. 이후 2020년 2월에 전략적 판매로 2%, 그리고 2020년 3월의 공개 경매에서 마지막 2%가 판매되었습니다. 나머지 64% 중 25%는 팀과 재단에 분배되었으며 38%는 커뮤니티 예비로 할당되었습니다. 그러나 SOL 토큰의 생산량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대신 그 생성은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힘에 의해 결정됩니다. 가장 큰 인플레이션 보상은 미리 정해진 날짜에 지급되는 스테이킹 보상입니다. 향후 10년 동안 수억 개의 SOL 토큰이 스테이킹 보상을 통해 생태계에 방출될 것입니다. 방출되는 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줄어들며 초기에는 약 8%의 연간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는 2030년경 최종 인플레이션율 1.5%로 감소할 것입니다. 이를 상쇄하기 위해 거래 수수료의 일정 비율이 소각되는 등 디플레이션 힘이 작용합니다. 따라서 미래의 SOL이 디플레이션 자산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래 수수료의 소각 비율이 1.5% 인플레이션율을 초과하면 공급이 감소하는 기능의 필수적인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는 해당 자산의 가격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모든 잠긴 SOL 토큰의 67%가 알라메다 리서치, 에일라메다 리서치가 소유한 지갑에 보관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FTX와 샘 뱅크먼 프라이드, 샘 뱅크맨 프라이드와 관련된 바로 그 알라메다 리서치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있는 회사들이 청산 절차를 완료하는 데 10년이 걸린 것이 사실이지만 솔라나 생태계에서 스테이킹된 토큰의 절반 이상이 잠금 스테이킹 기간이 끝나는 즉시 시장에 매도될 수 있다는 점은 일부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솔라나는 기능적으로 이더리움과 유사한 레이어 N 블록체인입니다. 그 목적은 분산 애플리케이션이 구축되는 플랫폼이 되는 것이며 SOL은 이를 하나로 묶는 통화 역할을 합니다. 두 가지의 주요 차이점은 솔라나가 거래를 처리하는 속도가 훨씬 빠르고 사용 비용이 훨씬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알라메다 리서치와의 불행한 연관성이 청산자가 이 자산을 매도하도록 강제할 경우 상당한 가격 하락 압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폭풍을 견뎌낼 수 있다면 솔라나는 인상적인 기초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블록체인과 거의 비교할 수 없는 인상적인 거래 속도를 자랑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솔란에 대한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이 영상도 분명 좋아할 것입니다.